평균 이하돌의 발전 로그. 평발 팟캐스트 에피소드 넘버 47. 이번엔 47화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은 뉴스로 혼란스럽고 힘들 때. 그러니까 이번 에피소드에는 제가 이제 성욱이한테 한번 다뤄보자고 이제 건의를 했는데 이번 에피소드 지금 들으시는 분들 너무 많은 뉴스에 나는 너무 많은 뉴스가 좋다. 예를 들어서 이 뉴스를 볼 때마다 행복하다. 이런 분들은 들으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생활, IT, 스포츠, 연예명까지 다양한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 이런 분들은 이 팟캐스트를 지금 꺼주십시오. 건너뛰셔도 됩니다. 근데 맞아, 나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들.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감정이입이 되지? 예를 들면은 경제. 이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렇게 됐으면 세계 경제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나의 비트코인, 나의 주식들이 떨어지고 있어. 하지만 행복하다. 이런 분들은 이 팟캐스트 듣지 않으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세계 전쟁이 그만 멈췄으면 좋겠어. 러시아 이라크, 이스라엘 하마스, 아니면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예를 들면 그렇지. 이 동북아의 경제, 동북아의 이 정세, 군사적인 흐름,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난 너무 행복해. 난 밀떡이어서 밀리터리 덕후여서 난 이런 난 이런 그 전쟁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런 분들은 듣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IT, IT 요즘 AI 핫하지 않습니까? AI 시대가 난 걱정해. AI 땡큐지. 챗 GPT와 함께 우리 미래 난 AI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 이런 분들은 이제 안 들으셔도 된다. 근데 이런 다양한 분들, 스포츠, 연애, 손흥민 재계약 건에 요즘 핫했지 않습니까? 손흥민이 재계약 되는데 토트넘에 잔류할 것인가, 바르셀로나 갈 것인가, 버려질 것인가. 이런 나는 근데 그 볼 때마다 이제 손흥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의 영웅 손흥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손흥민이 잘 되든 말든 나는 그냥 궁금해서 보는 건데 잘 됐구나. 스트레스 노 스트레스. 그다음에 연예인 요즘 유행하는 말로 연예인 걱정이 가장 이제 쓸데없는 걱정이란 말이 있는데, 어쨌든 그 연예인 뉴스를 볼 때마다 난 스트레스도 안 받는다. 이러면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살짝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내가 좀 감정이입이 좀 과도하게 되네 라는 분들에게 잠깐 저희와 함께 쉬어가면 어떨까. 근데 쉬어가면은 어떻게 쉬어갈 것인가. 뉴스를 볼 때, 뉴스를 또 안 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현대 사회를 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뉴스를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뉴스를 대하면 좋을까? 나의 이 생활에 어떻게 뉴스를 접목시켜가면 좋을까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번 쉬어가면은 디톡스의 개념이죠. 한번 그렇게 쉬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제가 한번 같이 다뤄보고 싶다는 이제 그 건의를 했고, 또 요거의 발단은 저입니다. 제가 저는 심지어 이제 신문까지 이제 구독을 하기 때문에 신문은 경제 신문을 구독을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뉴스를 접하죠. 그리고 예를 들면 네이버나 이렇게 들어가서 뉴스를 봅니다. 보는데 또 이제 세간의 이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뉴스를 안 보면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필수적으로 반드시 봐야 된다는 그 생각에 봤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정치, 경제, 세계, 문화, 생활, IT, 스포츠, 연예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이런 뉴스를 볼 때는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구나, 너무 좋아, 이렇게 이런 뉴스를 볼 때는 우리나라가 못 되고 있구나, 어떡하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보면서. 형은 근데 내가 이제 여기 안동 올 때마다 느끼지만, 집에 오면 항상 이 사람은 집에 일본 뉴스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일본어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집에 오면 무조건 텔레비전에서는 NHK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근데 또 NHK에서 이제 6시 뉴스, 7시 뉴스, 이제 그 뉴스가 이제 시간대별로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뭐 일본어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자민당 뭐 전 당도 모르지만 뭐 그렇죠, 그렇죠. 일본에서는 또 일본의 나름 핫 이슈가 있죠. 어떻게 보면 다 일본 알지 웬만하면. 그거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그리고 틀어놓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형의 차를 타면 미국 팟캐스트가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면 또 그 미국 이제 영어를 이제 까먹지 않기 위해서 그냥 생활화 습관에 이미 습관화 몇 년째 습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렇죠. 안동에 오면 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집에서 밥을 먹으면 일본 방송이 뒤에서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형 네. 차를 타고 헬스장 가다가 차를 타면은 거기서 또 미국 팟캐스트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평소에는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팟캐스트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더십 팟캐스트를 저는 주로 듣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아볼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고 나의 삶을 이끌므로써 타인을 같이 좋은 곳으로 이끌어 나가자가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근데 팟캐스트 들을 때는 그렇게 스트레스는 없어요. 근데 뉴스를 볼 때 제가 엄청 어떤 거에는 공감하고 어떤 거에는 막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좀 제 감정의 흐름을 제가 지켜봤을 때 내가 뉴스를 볼 때 분개를 한다거나 이건 틀렸고 맞았구나 라는 거를 계속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나름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있더라고요. 무의식적인 스트레스가 있죠. 그렇죠. 맞아. 근데 옛날부터 뉴스는 뭐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라고 이제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의 이 삶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제 느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근데 그게 뉴스를 봐오던 습관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거는 틀렸고 저건 맞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근데 또 반대편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 똑같은 현상을 보고 누군가는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또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뭘까? 좀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거를 팟캐스트에 달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 제가 그래서 실험을 한 번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뉴스를 예 그렇죠 임상 실험이죠. 저에게 스스로에게 뉴스를 완전히 끊어봤습니다. 아 그래? 예. 일본 것도 안 틀어놨어. 일본 거는 틀어놨어요. 그건 뭐 그런 게 아니네. 그렇죠. 그건 그러네요. 근데 이건 뭐 그 흘러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백색 소음 같은 하긴 근데 뭐 일본 거 틀어놓기도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놓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집중해서 보는 한국 뉴스랑 뭐 신문 같은 거 이런 거 아예 안 봤어요. 안 봐봤어요 한번.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세 개가 똑같이 유지가 됐다. 잘 흘러가고 있더라. 내가 분개를 하던 내가 행복감을 느끼던 내가 도파민을 얻던 그 뉴스를 보고 와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구나 이러면서 결국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있더라. 근데 100명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새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나서 뭐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국제 정세적으로 빙 뜯기지 않을까.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이걸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또 그래서 이제 이 팟캐스트를 찍어야 되니까 제가 한 이틀 전부터 다시 뉴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봤냐면은 반대편을 생각해보자. 뉴스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정치면은 나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경제면은 예를 들면 내가 비트코인 안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미국 사람으로 한번 가정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 지금 똑같이 내가 이제 생각했었던 게 그 전에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봤는데 일단 뉴스 일주일 동안 끊고 내가 그렇게 가니까 뉴스를 일주일 동안 끊었잖아요. 되게 궁금하네 다시.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은 하잖아. 근데 그걸 참고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저는 해봤죠. 그리고 나서 다시 뉴스를 보기 시작했을 때 반대편 입장에서 뉴스를 봐보는 거지 한마디로 내 스스로 내 감정이 어떻게 이제 흘러갈까를 이제 지켜보면서. 근데 또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반대편의 입장이 맞더라. 그래서 되게 이것은 어떤 쪽에서 보면은 틀렸고 어떤 쪽에서 보면 맞았고 그럼 이거 도대체 누가 맞는 거죠? 둘 다 맞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은 둘이 결국에는 음과 양의 조화처럼 반대편이 있어야지만 그 반대편이 완성되는 거더라고. 우리 그 인생의 12가지 법칙
이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얘기했던 혼돈과 질서의 경계였던 거야 한마디로 뉴스가. 내가 근데 그 뉴스를 단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었던 거지. 그냥 내가 맞다는 거에만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가 있구나가 정답이었던 거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틀릴 수도 있어 물론. 하지만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대부분 가끔 가다가 뉴스 얘기가 나올 때 정답을 내려놓고 대화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토트넘은 손흥민한테 저러면 안 돼.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에게 정말 손흥민의 재계약이 핫한 이슈였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지금까지 저 10년 가까운 시간을 충성을 바쳐온 저 팀이 저 손흥민한테 저렇게 찬밥 대우를 할 수가 있냐? 우리 남자들은 분개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뭐 까는 사람도 있고, 야 이제 나이 들어서 그래. 내려올 때 됐지. 그래. 거기서 대우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같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렇게 손흥민 팬 같은 경우에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니야 거기 남겨 있지 말고 그냥 바르셀로나로 가버려. 뭐 이렇게 이제 찬반이 이제 그 갈라졌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아직은 없는데, 야 손흥민 열심히 고생을 했지만 이제 리그가 수준이 안 맞는다고 느끼면 조금씩 다운되는 것도 맞을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구단과 손흥민 선수의 둘 때 입장이 당연히 있을 거야. 뭐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하시는 분들은 없어.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제가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치우쳐 보지 않고 뉴스를 한번 보자. 근데 어쨌든 그 이제 재계약이 이루어졌고 뭐 물론 막 이렇게 엄청난 재계약은 아니었지만 그래? 재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나름대로는 뭐 대우를 이제 그 적정선을 이제 찾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손흥민 선수의 마음을 모르지 않냐. 우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팬이지만 저렇게 우리 재계약을 엄청난 조건을 해주느냐 마느냐, 바르셀로나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가 K리그로 오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우린 진짜 아니 그걸까지 다 오픈해서 그 뉴스를 봤었어야 되는데 나는 편협된 생각으로 무조건 거기 남고 전설이 되고 싶어 할 거다라고만 그렇지. 생각했던 거야 나는 솔직히. 근데 그럴 것 있다. 같으면은 바르셀로나로 가버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완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했지만 본인은 진짜 막말로 난 내 축구를 즐기는 거다. 돈은 이미 벌 만큼 벌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조금 더 하다가 뭐 예를 들면 K리그로 가고 싶을 수도 있어. 모르는 거잖아. 그거는 나의 고국의 팬들과 함께 나의 이 여정을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본인의 마음도 모르면서 이 뉴스를 나의 생각으로 봤었던 거지. 그렇지. 몰입이 되지 거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뉴스에서 내 세상을 만들고 있었던 거야. 점점 자유로워지는 우리가 공부를 2024년도 했었는데 뉴스를 볼 때 내가 그게 안 됐었던 거지. 그래서 과도했구나 내가 과도하게 뉴스를 분별을 하면서 잘못된 것과 잘못되지 않은 것, 정당한 것과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않은 것을 내가 내 나름대로 그냥 봤었구나. 내가 스스로 나를 묶었구나. 생각의 이 그 줄이라는 걸로 스스로 나의 목을 조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하면서 그때부터 이 뉴스라는 것 자체가 내가 결국엔 문제를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과연 그게 진짜 내 생각일까? 그러니까 그게 내 생각이 과연 맞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 나는. 근데 그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저는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스스로 주체적으로 만든 적이 솔직히 거의 없고. 그렇지. 이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흘러오는. 정말 좋은 곳을 딱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걸 느낀 게 때로는 중국인이 좋아. 때로는 중국인이 싫어. 때로는 일본인이 너무 싫어. 일본인이 또 때로는 너무 좋아. 존경해. 근데 또 증오해 막. 이게 어렸을 때부터 커오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뉴스에 의해서 그리고 뉴스를 만드는 회사의 스타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갑자기.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의식을 깨는 팟캐스트를 자의식을 깨야 된다 우리가 팟캐스트에서 강조를 하지만 결국에 이거 또 다른 자의식을 내가 뉴스를 볼 때 만들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뉴스를 완벽하게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보되 이렇게 과도하지 않는
이 균형을 잡고 뉴스를 보면은 더욱 더 뉴스가 나에게 유익하게 다가오고 예를 들면은 이 뉴스를 통해서 내가 뉴스를 나의 무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분개를 하고 사회는 이렇게 돼야 돼. 세계 질서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뭐 예를 들면 세계 질서는 중국과 미국이 다루어서는 안 돼. 뭐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다루어지는 상황에서 정보들을 캐치해내고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정보들을 캐치해내고 그 정보들은 나에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뉴스도 어떻게 보면은 나의 마음을 지켜보는데 되게 좋은 재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읽기가 너무 어려운 건 사실인 게 음. 보통 뉴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약간 소설책 같은 거야.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게끔, 좋아할 수밖에 없게끔 이런 식으로 그 스토리텔링이 있더라고. 기승전결에. 그 사실만 딱 보고 싶은데 전에 맞아. 이 밑밥을 깐 다음 중간에 본 내용이 또 이게 같은 말인데 언론사마다 또 이게 but, and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흐름이 이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악마인데 천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팩트도 아닌 경우도 좀 있다고 하니까 와 이거 속에서 내가 분별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 이게 캐치하기가. 그래서 결론을 다 읽고 나면 이 내 이고가 조금씩 쌓이는데 중요한 건 요즘에 AI다 보니까 그 흐름대로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성우이가 짚어준 게 좋은 그 맥락을 짚었는데 내가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였는데 내가 선택해서 보는 것 같지만 뉴스라는 것도 그렇고 내가 선택해서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알고리즘이 그리고 나의 습관이 과거에 내가 길들여왔던 습관이 예를 들면 뭐 정치다 그러면 내가 정당을 이 정당을 좋아해. 그러면 난 이 정당에서 이 정당에서 하는 말만 맞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 예를 들면 세계 경제는 뭐 내가 도널드 트럼프를 싫어해.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제 미국 친구는 도널드 트럼프의 광팬입니다. 정말 팬덤이야 걔는. 근데 그 친구가 도널드 트럼프의 자서전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가 쓴 구절을 내한테 책을 찍어서 보면 너무 멋있는 리더십이더라고. 너무 내가 편협한 색깔에 의해서 도널드 트럼프를 봐왔던 것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뉴스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우리는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잘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팟캐스트 우리 리스너 분들도 그런 분들이 대부분 우리 팟캐스트를 들으실 거고 막 도파민을 낭비하는 분들이 우리 팟캐스트 들을 것 같잖아. 막 예를 들어서 막 쇼츠에 막 빠져서 막 계속 쇼츠 보였을 때 계속 그냥 쇼츠를 보는 사람은 이런 팟캐스트를 들을 수가 없어. 내가 쇼츠를 보면서 한 곳에 쇼츠를 너무 많이 봤어. 도파민을 낭비했어. 이런 분들이 이게 내가 잘 사는 삶일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우리 팟캐스트를 듣겠지, 그지? 그리고 막 그 이제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좀 객관화가 필요한 것 같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뉴스도 그냥 봐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형 말하면서 딱 캐치한 느낌은 뉴스가 어떻게 보면 삼자야.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야. 기자라는 사람이 끼잖아. 그렇지. 근데 예전에 악마화됐거나 뭐 너무 천사화됐거나 이런 사람들이 팟캐스트나 개인적인 인터뷰를 딱 장편으로 찍는 걸 보면 웬만하면 다 멋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느꼈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미지가 내가 만든 이 사람의 이미지가 개인적인 이 사람의 삶을 딱 들여다보면 다 아닌 거야. 오해가 많았고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입을 열어서 직접적으로 자기의 이거를 밝힐 때 내가 잘못 뭔가 형성된 게 있었다. 근데 남 탓을 좀 하자면 기자가 삼자의 얘기를 내가 너무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탓이라고 네가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그 탓도 아닌 게 왜냐면 그 분들은 그게 룰이야.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클릭을 받아야 되고 인터넷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의 수익을 얻어야 돼.
그걸로 그분들은 생계를 이제 영위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그거는 직업이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 보는 입장에서 그거를 일일이 다 따라가면은 아 맞아 그렇게 되더라고. 우리가 여기에 조정된다. 맞아 그렇더라고. 막 그 예를 들면 성욱이 말 빌리면 기자가 이렇게 이거는 나쁘다. 뭐 예를 들면은 근데 하지만 진실은 나쁠 수도 있고 좋은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인데 반대편에서 보면 좋은 건데 내가 보면 나쁜 거야. 그럼 누군가는 틀렸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거는 결과를 지나봐야 된다. 근데 그런 거야. 의견은 내 대. 과도함이 과도한 파시즘을 불러일으키지. 이제 과도함이 뭐든지 그런 것 같더라고. 그렇지. 과도하거나 치우치거나 우리 이 균형의 기술에서 읽었잖아.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한쪽으로 과도해지거나 하면은 이것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 혼돈이 되더라고. 근데 질서와 혼돈이 경계했을 때, 그러니까 뉴스를 바라보는 우리의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했기 때문에 내가 이 팟캐스트를 찍어보고 싶었던 거고, 한번 이 구독자분들도 그냥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은 그냥 맞아, 그렇지, 뉴스는 그렇게 봐야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뭐 예를 들면 정치인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세계의 경제를 듣는다든지 했을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들은 거 아닌가? 그럼 반대편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까라고 하면서 한번 보면은 또 다른 세계가 보일 수도 있고, 그게 또 보는, 예를 들면은 자기의 이제 그 주장이 있어. 예를 들면은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근거는 이러이러해. 근데 그게 너무 몰입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떨어져 가지고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과도하게 치우치지 말고, 그 감정 몰입을 과도하게 하면은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또 강하게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치우쳐지면은 우리의 삶이 역으로 우리의 이제 정신이 지배당할 수 있는 그렇지. 것 같아. 그거를 조금 더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성우님 말했듯이 지배당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잖아. 결국엔 우리 모두 자유로워지고 싶잖아. 근데 그게 너무 투머치지 않았을까? 뭔가 좀 균형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뉴스를 잠깐 쉬었다가 균형으로 보기 시작하네. 근데 오늘부터 바로 균형 있게 보세요. 이러면은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잠깐 쉬어봤던 거야. 잠깐 쉬면 균형이 되려나? 잠깐 쉬면은 맞아. 반대편의 입장이 이해가 되려나? 근데 그 잠깐 쉬었다가 또 그 반대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확실히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법안 상정을 할 때도 어떤 의원 몇 명이 모여서 법안을 딱 올려버리면 대부분 반대당에서는 아예 올반대를 해버렸잖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말고 좋은 거여도.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음, 그 반대편의 입장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열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열린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나도 사회의 일원이니까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도 이렇게 바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돈을 너무 중요시 생각하는 거야. 근데 돈 물론 중요하지. 엄청 중요합니다. 돈으로 우리가 밥을 먹고 사니까, 돈으로 우리가 잠을 자고, 돈으로 우리 따뜻하게 옷을 입으니까 그건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근데 너무 돈만 쫓는 것보다는 돈을 쫓되 이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이 돈을 벌되 나의 몸도 챙긴다. 너무 거기에 이제 몸과 정신과 마음을 갈아 넣어가지고 돈을 하는 것보다 이 균형 잡힌 삶. 근데 뉴스를 통해서 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균형 잡힌 삶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치우친 것보다는, 너무 과도한 것보다는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그냥 내 자신에게 물어봄으로써 대신에 의견은 내대. 그래서 뭐 마음속에 극단적인 마음이 들거나 생각이 굳어진 경우는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쪽은 완전 다 죽어야 돼. 그렇지. 이쪽은 다 사라져야 돼. 이쪽만 오라라고 내가 뭔가 확신이 있다면, 그런 것 때문에 파시즘이랑 뭐 이런 것들이 생겼잖아. 맞아. 그 뭐 제국주의도 그렇고 그치. 우리만 오라.
너희는 무조건 틀렸어가 아니라 너희의 이런 부분은 옳을 수도 있고 너희의 이런 부분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우리의 이런 부분 근거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심해 가지고 뭔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부터 그런 이제 객관적인 마음을 두고 열린 마음, 어떻게 보면은 상대의 가치도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이 들라면은 결국에는 균형 있는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이터널블루스도 그렇고 다이코노미도 그렇고 균형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우주가 균형에 의해서 존재가 되는 당연하죠. 존재이기 때문에 태양과 태양과 달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태양도 소멸하고 있고 영원하지 않고 그렇지. 언젠가는 다 없어지겠지만서도 근데 어쨌든 지금 지구가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태양과 달 둘 다 있어주기 때문에 이 해수면과 이 지구가 균형 있게 뭐 저희가 과학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서도 저희 과학의 과자도 모르지만 어쨌든 태양과 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너무 분개하기보다는 너무 옳다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한 발짝 떨어져가지고 디태치 해서 보고 그 다음에 가끔씩 디톡스 해가지고 나의 또 정신을 안정시키고 또 주위에 있는 작은 12 Rules for Life 12가지 인생의 법칙에 있어 마지막에 나왔잖아. 주위에서 감사한 것들을 찾는 그런 시간을 그냥 산책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가 이 분열되기 시작한 게 조짐이 보였던 게 근데 우리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한 조짐이 보였다고 하지만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다시 합칠 거고 그리고 또 세계에서 가장 안 분열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난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님들이 감옥 좀 그만 갔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턴가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뭐 아무튼 감옥이 언제부턴가 다 이제 뭐 룰이 돼 버려서 그러니까 더 본인이 이 극단적으로 치닫아 버리니까 그게 걱정돼서 잘못된 오판이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조율되는 또 단합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뭉쳤으면 좋겠다. 결론은 우리 국가가. 네, 저는 우리나라가 다시 뭉칠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다시 이미 근데 일단 지금 의견을 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의견을 내고 서로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의견을 내는 건데 너무 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은 과도하면은 안 좋다는 거죠. 과도한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불러 일으키지 않을까? 그러면 나부터 나부터 한번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는 것. 세상에는 근데 과도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뉴스에서 성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뉴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분단이 되어 있어요.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나는 그 전 세계랑 굳이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뭉쳐 있는 나라야. 우리나라는 잘 뭉쳐 있는 편이지. 그러니까 엄청 잘 뭉쳐 그치. 있는 민족이야 우리나라 자체가. 근데 예를 들어서 정치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완전 달라. 정치면에서 조금 사회면으로 오면 완전 뭉쳐 있고 또 군사면으로 오면 완전 또 뭉쳐 있어. 맞아. 그러니까 봐봐. 네가 지금 너는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다고 생각해. 나는 우리나라가 뭉쳐 있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예를 들면은 미국 뉴스를 보잖아. 그럼 또 거긴 또 분단되어 있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어떤 뉴스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기의 마음이 다르다고. 나는 우리나라는 똘똘 뭉쳐 있는 나라고 생각하지만 넌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된 나라고 생각했잖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은데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만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완전 뭉쳐 있어.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순간 이제 그 포토라인이 많이 나왔다. 그래.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어떤 시선을 보냐에 따라서 분단되어 있구나. 나는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 난 요즘. 그렇지. 이렇게 잘 뭉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너무 그것도 뭉쳐 있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렇지. 우리나라가 또 너무 뭉치면 또 한쪽으로 치우치잖아. 또 안보가 무너진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또 치명적으로 또 지배를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임진왜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식민지대 그것도 전부 다 그 분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나라가 팔려갈 때도. 근데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월드컵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 그렇게 나라가 하나같이 들끓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이제 또 세계적으로 또 나라가 또
드높아질 때는 예, 그 국제 보상운동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자기의 집안 살림 사례를 내놓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맞아. 근데 정치적으로 보기에는 살짝 다툴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또 경제적으로 보면은 모든 기업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하도급 지킴이라는 법도 있습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또 하도급 받는 회사는 또 그 이제 상청에서 지켜줘야 되는 법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법률도 제대로 잘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는 정말 또 뭉쳐 있거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연예계를 한번 보면은 케이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불철주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마음 보는 눈이야. 너는 우리나라 분단되고 있었잖아. 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뭉쳐있는 나라가 세계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만큼 또 뭉쳐있는 나라가 없구나. 정말 일심 동체로 이제 움직이는구나. 하지만 정치면에서 조금 다툴 수 있다. 사회면에서 조금 다툴 수 있다. 하지만 그게 그 많은 뉴스 중에 한 군데잖아. 근데 그거를 아까 전에 성호 얘기했듯이 좌지우지하는 분들도 계시다. 예를 들면 기자분들께서 자기의 색깔을 내야지만 그 이제 이 예를 들면 구독자 수도 늘고 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또 클릭 수도 많이 받으니까 그건 당연히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야. 그건 우리가 리스펙트하는 거지. 하지만 나는 열린 마음으로 한 번쯤 뉴스를 보면은 그리고 나는 뉴스라고 저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인생을 한번 열린 마음으로 보면은 내가 지금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성호 씨는. 예전에 자유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때로는 또 돈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둘 다 투머치하면 돈을 너무 쫓아도 안 되고 자유를 너무 쫓아도 안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간도 있고 뭐 건강을 또 너무 쫓는 분들 뭐 예를 들면은 200만 원을 벌지만은 건강식품에 300만 원을 투자하는 분들도 있어. 왜냐면은 나의 건강이 최우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솔직히 최고의 가치는 세계 평화. 진지하게. 그러니까 봐봐 이 가치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장 최고로 생각하고 있던 네 세계 평화라고 했으니까 세계 평화가 너에겐 지금 세계 최고의 가치야. 성욱이에게는 그렇지? 지구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게 조금 다른 예를 들면은 뭐 돈으로 바꿔보는지 세계 평화보다는 돈이 조금 더 가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가치가 무조건 맞아가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가치가 인생의 가치가 다른 각도를 한번 보자는 거지. 여러 각도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면은 우리 인생이 조금 더 풍부하고 자유로워지고 또 주위에 있는 것들에 조금 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팟캐스트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세계 평화 장난이 아니라 나한테 1,000억을 준대. 근데 세계의 모든 전쟁과 내전, 이런 살인 이런 것들이 종식될 수 있대. 1,000억을 내가 안 받으면 나 1,000억을 진짜 안 받을 수 있어. 그럼 내가 다시 태어날 것도 아마 지구일 확률이 높을 것 같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지구니까. 다 돌고 도니까 다시 태어났을 때 이왕이면 평화로운 지구에서 태어나면 최소한 내가 전쟁터에 이런 그런 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끔찍하잖아. 아프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모두가 이 어수선한 마음이 혹시나 있으시다면은 균형을 잘 잡아서 둘 다 지키시길 올바른 걸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 중입니다. 네. 이상 종료할까요? 예. 그 안목을 이제 한번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한번 그냥 쉬어가고 싶어서 디톡스를 해보고 싶었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나 너무 되게 이제 궁금합니다. 근데 이 뉴스 참을 때 되게 궁금해요. 그래. 내가 예를 들면은 그 손흥민 재계가 어떻게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저도. 예, 그 재계하셨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들 뭐 CES 2025 CES에서 정말 엄청난 IT 기업들이 와가지고 이제 IT의 기술력을 뽐내는 CES에서 원래는 뭐가 가장 핫했을까? 저는 이제 IT 쪽으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하늘 나는 자동차,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춤추는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뭐 구경하는 것들, 뭐 그런 CES도 저는 이제 그 공부했었는데 CES는 이제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이번 CES도 사람들마다 다 이런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정치를 되게 관심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치를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또 성호가 얘기했듯이 세계 평화가 성호에게 세계 지금 가장 큰 가치라는. 그러면 예를 들면 전쟁, 뭐 하마스,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그런 전쟁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한번 보면은
또 다른 이제 풍부한 우리 인생의 이제 가치가 또 한번 재정립해보고 가는 것도 디톡스를 한번 하고 디테치를 통해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수신 완료. 교신 끝.